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지,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재산 보존 처분이라는 것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에 대하여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기에 앞서 한번 시기를 보겠습니다. 시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 보존처분 기일에 보존처분과 같이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보면요.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모든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고요. 물론 개시 결정이 나면은 개시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이와 같은 효력은 이어질 것인데요. 일단 포괄적 금지는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고 어떠한 채권이냐면은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세 등 채권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 등 채권자가 진행하고 있는 체납 처분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주문상으로는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압류나 강제 집행,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지하는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효력 발생 시기에 보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송달된 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지만 채권자한테 어떤 이제 채권자의 권리를 금지하고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채권자한테 송달된 때가 아닌 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 같은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한 그 당일날 송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명령을 발한 때부터 보통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채무자한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의 이제 효력이 채무자한테 도달이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채무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유효하게 진행된 압류나 경매 같은 절차 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포괄적 금지 명령 정본을 그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강제 집행 절차는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적 금지 명령 정본만 제출하게 되면은 중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채권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달료를 같이 납부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이 효력 발생 이후에 그러니까 압류 추심이 결정이 되었다라던가 개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한 이의, 일주일 이내에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채권 압류는 바로 취소가 될 것이고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문을 통해서 가압류 취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한테도 송달이 되는데요.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들은 향후에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신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에는 회생 절차 내에서 권리 실행을 하는 것이 채권자한테 훨씬 이익이 될 것이고요. 별도로 뭐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이런 것들을 할 실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되어서 이미 결정이 난 경우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포괄적 금지 명령을 보전 처분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법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의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생의 경우에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 예외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